자, 여기 52번부터 볼게요. 52번. 자, 특히 지금 이런 수업들은 진짜 잘 봐야 돼. 단순하게 극한 단원의 연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프 얘기가 좀 들어갈 건데, 자, 52번. 자, 우선 요 문제도요, 별표 2개 치셔야 돼요. 자, 보시면 함수 y는 통절대값 x의 제곱 빼기 1. 오케이. 이거의 그래프가, 자, y는 t. 요 상수함수 그래프죠? 자, 이거와 만나는 점의 개수, ft.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이렇게 쓸게요. 교점의 개수를 ft.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로 정의 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요 패턴이야. 오케이? 이거라고 하자. 조건이 있는데요. 자, 리미트. t가 0에 대한 오국한 ft. 그놈은 미지수 a고요. 또 t가 1에 대한 오곡한 ft는 알파구나 이거. 요 베타. 요렇게 됐을 때 그냥 알파 베타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항상 이런 그래프 추론 문제는 요거까지 해갖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요거 빨리 그리셔야 돼요. 우리 고1 때 내가 강조했던 것처럼, 얘가 0 되는 값 기준으로 분류해서 그러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요. 필요한 것만 딱 쓸게. 아마 기억날 것이다. 자, y는 fx가 있는데, 내가 이거 4종류 다 했어요. 언젠가 했습니다. 내 기억이 안 나지만. 통절대값이면 어떻게 그리라고요? y는 fx를, 원래 그래프 절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x축 아랫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린다.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이거 말고 4가지 유형 내가 다 해줬어요. 왜냐면 특히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나와.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우선 해볼게, 내가 요걸.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냐? 자, 이거랑 이거. 근데 얘가 미지수 t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상수함수가. 그럼 요거 그려보면, 원래는요, 잠깐만, 요거 그래프를 조금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릴게. 자,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지? 보면, 요 안에 있는 게 그냥 2차 함수죠? 그리고 인수분해까지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된 애들은 항상 원그래프 그릴 때 좀, 아주 좋은 힌트야.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1이고, 요거 마이너스 1로다가 2차 함수로다가 아래로 보르고다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 X축 아랫부분 있잖아. 내가 점선 그리는 이유가 이거야. 접어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위쪽에 있는 건 그대로야.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게 접어 올라가서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꼭 체크해줘. 필요 없어도요. 여기가 사실은 슬쩍 보면 여기 0 넘으면 여기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죠. 접어 올려서 여기 얼마 됐어? 높이가 1이 되겠죠. 오케이? 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이거 절대값 이겁니다. 이거를 빨리 그리지 못하면요. 결국 못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 자, 문제. 상수함수와의 t의 교점이지? 그러면 봐봐. 이게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하는 거 생각을 해봐. t가 이쯤에 있으면 교점 몇 개? 2개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특정 지점에 내가 색칠을 강하게 해줄게. 여기서 딱 접하는 순간, t가, 그때는 몇 개? 하나, 둘, 3개 되는 거죠. 요거보다 더 내려가면 몇 개? 4개. 그러다가 딱 여기일 때도 몇 개? 2개. 그러다가 더 내려가면 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오케이. 야, 그럼 끝났어. 이 문제는. 내가 이거 원래는 보통 요런 거 하고요. 어떤 문제들은 이거 자체를 통해서 그래프까지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교점에 대한 요거, 아니다. 그냥 이 문제 그냥 해볼까? 그냥 봐봐. 내가 해볼게. 예. 얘가 지금 내가 하는 거 뭐냐면 이 FT라는 요 함수 그래프 식을 그냥 찾아볼게요. 그냥 원래는 이거보다는 그냥 요거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쉽게 하는데 그냥 내가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우선은 t가요. 뭐보다는 작을 때요. 뭐보다는 클 때. 1보다는 클 때죠.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t가 1보다 클 때는 교점 몇 개? 2개죠. 그러다가 t가 딱 1일 때는 몇 개? 3개. 접하니까요. 그러다가 1보다가 낮으면 교점 몇 개? 4개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1보다 작고 뭐보다는 클 때?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0이랑 t가 1 사이일 때는 4개. 그러다가 t가 0일 때는 몇 개? 정확히 0일 때는 2개. 그러다가 t가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 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만 찾으라는 게 이게 그래프예요, 이거. 이게 그래프라니까. 자, 무슨 얘기냐, 봐라이.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함수에서 보면 t가 요겁니다. 그냥 t축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ft축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꼬라지가요. 0이랑 1에서 뭔가 달라. 0 여기고요. 1은 요쯤에 있겠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그래프 표기하면 돼요. 0보다 작으면 0개. 요 다른 색으로 표기해 줄게. 요렇게. 오케이? 그러다가 0일 때는 2개. 2개 한 넉넉히 이쯤 할게. 높이를. 그러다가 0과 1 사이에서 4개. 아주 넉넉하게 이쯤 할게요. 오케이? 그러다가 1일 때는 3개. 요 중간에 있겠죠. 여기 높이는 3으로 잡을게요. 오케이? 그러다가 1보다 클 때는 2개. 다시 2개. 1보다 클 때는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FT예요.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이거를 만약에 그릴 수 있으면 저거는 그냥 날로 먹기죠. 오케이? 0에 대한 무슨 극한? 우극한이죠? 0에 대한 우극한 얼마? 4죠, 바로. 오케이? 자, 1에 대한 우극한, 1에 대한 우극한 얼마? 2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분의 4 해서 얼마? 답은 2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그리지 못하더라. 아니, 그릴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걸 그리지 못해도 풀 수는 있어. 왜 그러냐면, t가 0이잖아요. 0에 대한 우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 요게 이렇게 따지면 돼. 0이니까 여기지. 요거보다 우극하니까 0보다 조금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 4개. 오케이? 그리고 요 1이야, 1. 1 여기잖아. t가 1. 근데 1보다 조금, 1에 대한 우극한 조금 큰 거지. 그러니까 몇 개? 2개 이렇게 가. 오케이? 그래프 못 그려도 할 수는 있어요. 에이. 이해 갔죠? 자, 60번 볼게요. 아유,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놔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완벽하다. 이거 진짜 완벽하다, 이거. 볼게요, 바로. 자, 보시면, 요거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것 때문에 그래요. 봐봐. 이거 꼭 잘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할 거는 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요. 그래서 f 해갖고요. 여기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빼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f 여기 t 빼기 2분의 여기 4t 플러스 1이요. 오케이? 요거 극한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오케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시는 거야. 자, 잘 봐요. 요거 요대로 두면 큰일 나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1차고 유리식이지. 요거 우리 어릴 때 고1 때 유리함수 처리하듯이 하는 거야. 아마 이거 가분수 처리 기억할 거예요. 내가 좀 바로 할게요. 가분 처리해 보면 요 처리하는 거 보면서 요거 하면 확실히 이해갈 거야. 요 개수 무조건 요거 확인해 갖고 그 개수에다가 분모식을 그대로 써버려요. 그리고 전개했을 때 원래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빼기 얼마 3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걸 러브를 처리합니다. 러브 처리한 결과를 여기다 제대로 쓸게. 좀 이따 바로 요거 갖고 계산할 거라서 t가 0에 가까이 가고요. f 그대로 러브를 처리해 주니까 여기 1 빼기 t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빼기. 자, 요것도요. 또 그대로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릴 때 다시 기억해봐요. 자, t 빼기 2분의 앞에 요 개수 4죠. 4 살려주고 분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전개했을 때 플러스 1이 돼야 돼. 근데 요거 전개해보면 얼마니?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9 해줘야죠. 그래서 요걸 또 러브를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리미트 t가 0에 가까이 가고 f 요렇게는 4가 되고 요렇게가 t 빼기 2분의 9가 되고 오케이? 야, 요렇게 하고 그냥 바로 답 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 무한대로 가죠? 여기도 무한대입니다. 자, 그럼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얼마에 가까이 가요? 0에 가까이 가죠.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1에 대한 아주 작은 값을 뺐다 1에 대한 무슨 극한? 좌극한으로 보시는 거야. 오케이? 1에 대한 자극한 왼쪽 접근하는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따라가지. 그치? 얼마?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여기 앞에 2 있어서 4예요. 자, 뒤에 거요. 요 놈은요 또 4에 대해서요
t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9든 뭐든 상관없고요. 0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4에다가 0에 가까이 가 더했다? 무슨 얘기야? 4에 대한 무슨 극한? 우극한이야. 4에 대한 우극한 우측 접근하는 거고 함수가 이렇게 또로록 따라가지 얘는 얼마다 그랬어? 1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2는 4에서 1 빼서 얼마? 3 해주면 됩니다. 요거 제발 요거 가분수 처리 명심하셔야 돼. 자, 72번 보시면요. 자, 요거 조금 다릅니다. 요거 조금 많이 문제가 좀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좀 잘 보세요. 72번. 이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fx가 누구냐면 4x의 3승 플러스 2x. 자, 이거의 역함수예요. 역함수요.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자. 그런 상태에서요. 리미트 x가 얼마에 가까이 가냐면요. 0에 가까이 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냐면요. 5x분의 위에가 f 인버스 x. 이게 유명한 문제는 아닌데요. 아마 너희들은 이 문제까지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한번 좀 잘 봐놓으세요.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요거 극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약간 좀 형태적으로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다 그러냐면, 자, 우선은 봐봐. 우리가 어릴 때 역함수,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역함수 처리하는 방법 알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 좀 살짝만 볼게요. y는 fx가 있어. 그러면 y는 f 인버스 x를 구한다 그러면 그때 배운 게 식을 찾고 싶다. 그럼 뭐 했냐면 x랑 y를 문자 체인지 해서요. y는 어쩌고 저쩌고 x로 정리한 식이 바로 f 인버스 x가 됩니다. 기억하죠? 오케이?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요게. 요게 한번 잘 봐봐. 어릴 때 아마 너희들 그 고1 때 요거 배울 때는요, 보면요. 보통 요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이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해볼게. 요거 우선 요거 f라고 돼 있지만 이거 y라고 놓으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우선 역함수로 바로 처리해 볼게요. 오케이? 역함수 처리요. 그러면 요거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x랑 y를 문자 체인지 해주면 돼요. 근데 자, 여기서 문자 체인지 해줬더니 4y의 3승 플러스 2y는 x야. 근데 봐봐. 이거 3승인데 y는 어쩌고저쩌고 x로 정리가 돼야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오케이? 정리가 안 돼. 그럼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f 인버스 x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f 인버스 x를.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걸 못 구해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잘 들어. 이 식은 완벽한 식이거든. 오케이? 이 식은 무슨 식이라고? 완벽한 식이라고. 그러니까 봐. 역함수 처리한 놈, 역함수 처리, 이거 좀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뭐 아주 작은 표현이지만 되게 커요. 이게 바로 f 인버스 x는 y라는 거지. 그렇잖아. 자, 요거랑 요거를 함께 보면서 요것도 역함수 처리한 식이지. 그래서 요놈을 이용해서 요거를 몽땅 다 변형을 시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역함수 이 식을 모르니까. 그럼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 이거를 y로 표현했어요. 그럼 x는 뭘로 표현하면 돼? 이걸로 표현하면 되지. 그렇잖아. 그럼 극한 요것도 y로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되게 쉬워. 야, 이게 0으로 가까이 가면 y가 얼마일 때 이거 0 되니? y가 0일 때 0 되지? 이런 건 되게 쉬운 거밖에 안 나와.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거를 몽땅 다 뭐에 관한 식으로? y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안 돼.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형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이게 원래 역함수 문제는 거의 다 그래프나 아니면 y는 x 대칭으로 문제 풀어가는데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을 바꾸는 형태다. 자, 그럼 리미트요. 방금 얘기해버렸어요. y는 0에 가까이 와요. 그리고 5x인데 x라는 거 대신 뭘 바꿀 수 있다? 요걸로. 오케이? 그래서 5 해서 4y의 3승 2y. 오케이? 그리고 f 인버스 x라는 건 뭐다? y다. y다. 오케이? 야, 그랬더니 분모에서 0된 인수 약분됩니다. 왜? y가 한 템포씩 약분 되겠지, 그치? 약분을 좀 해보니까 여기는 1이 되고요. 얘는 없어지고 얘는 제곱이요. 오케이? 그래서 내 결과를 쓸게. 이미 이거 끝났어.
그러면 5하고요. 4y에 제곱하고요. 2하고요. 1이요. 여기다 맨날 극한 얘기했을 때 우리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0 넣었을 때 하자 있어 없어? 없어요. 부모가 0만 안 되면 돼. 얘 0이지만 얘가 2가 있잖아. 그래서 얼마? 10분의 1로 해서 끝내주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볼게요. 자, 81번도 역시 별표 2개. 야, 근데 이거 별표 이거 3개 치자. 요런 형태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72는 안 나올 거야. 너무 겁먹지 마. 자, 리미트. 자, x가 별표 3개입니다. 음의 무한대입니다. 음의 무한대. 그리고 x분의 fx요.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알파고, 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 역시 음의 무한대로 가는. 자, 여기 루트 fx 플러스 x의 제곱 하고 플러스 fx 분의 3fx. 오케이? 요 놈의 값이 4. 오케이? 요거로 만족할 때 알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파를 구하시오. 자, 요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뭐부터 잘 봐야 되냐면,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내가 풀었다 생각했고요. 좀 연습을 해서 맞았다 생각했는데 맨날 틀리는 형태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항상 이 극한, 이 첫 단원 극한은요. 요걸 잘 봐야 돼. 뭐를 잘 봐야 돼? 극한이 어디에 가까이 가냐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가는 게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그 값에 가까이 가는 건 큰 문제 안 되는데, 무한대로 가거나 어떤 하나의 값에 가야 돼. 그런데 음의 무한대지. 음의 무한대는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마. 무조건 치환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의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로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무조건 틀려. 나중에. 에? 그러니까 요게 음의 무한대는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t는 무슨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바꿔주고 x란 거 마이너스 t로 바꿔서 문제 새로 써야 돼. 안 그러면 100% 틀려. 자, 해볼게요. 자, 리미트 다 t로 바꾸는 겁니다. 자, 양의 무한대고요. 자,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요것도 f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알파입니다. 이것이 알파야. 오케이? 근데 우선 요렇게 해놓고요. 야,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똑같은 템포로 바꿔. 오케이? 야, 그러면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가요. 자, 그리고 나서 루트 f 뭐예요? 마이너스 t예요. 요거 t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x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로 바꿔봤자 그냥 t의 제곱이죠. 요거는 또 플러스 f 마이너스 t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3f 마이너스 t 요렇게. 요 극한값 4예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뭐가 끝나냐? 여기 보면요. 문제 있는 건 누구냐면 얘가 문제 있는 거야, 얘가. 근데 f-t라는 놈은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모르지만 마이너스 t가 붙었을 때는 요거라고 우리 인식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는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는 양변에 기본 마이너스 곱해버려갖고 얘는 플러스 해주고 요거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시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t분의 f-t는 잘 봐. 집중해야 돼. 웃을 때가 아니야, 이 새끼야. 비웃냐? 자, 중요한 거야. 야, 그러면 봐봐. t분의 f-t는 마이너스 알파에 수렴하는 거거든? 야,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 잘해야 돼. 여기 보면 요 놈 때문에 요 루트 안에 있는 놈 있잖아. 근데 누가 기준이냐면 이 애들이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놈 기준으로다가 t분의 f-t를 만들려면 분모 분자에다 루트 t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이해갔죠? 그럼 자, 그냥 우선 내가 하면서 얘기를 더 해줄게. 누구로 해주냐? 이놈 기준으로다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누구로 곱하냐면 바로 t분의 1을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차이가 큽니다. 자, 요렇게 분배해보면요. 요거 다시 한번 써줄게요. 헷갈리니까.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얘는 그대로 그냥 t분의 3f-t 이렇게 돼요. 얘도 그냥인데, 야, 얘는 요렇게 넣어버리면 요 루트 때문에요. 요거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바뀌지. 그래서 루트, 이것도 오래돼갖고 또 까먹을 수 있는데, f-t고 플러스 t 제곱이었으니까 1 되겠지. 그래서 얘는요, 그대로 플러스 t분의 f-t 이렇게 돼요.
요 극한값이 4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야 얘가 요 놈은 아까 어디 갔어요? 여기서 요게 마이너스 알파인 거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요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잘 봐. 요게요 마이너스 알파죠. 어떠한 하나의 값입니다. 오케이?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 81. 요 놈인데 봐봐. 요게 얼마냐? 요것도 따로 써줄게. 집중해 잘 봐야 돼. 자, 요거 두 줄을 써줄 건데 t의 제곱분의 그럼 f-t는 얼마냐?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 리미트 무한대로 가는데 해석을 이렇게 할 거야. t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t분의 f-t 이렇게 번문수 역순으로 해도 되지. 그렇잖아. 야 얘가 뭐니? 얘가 알파지. 중요한 게 뭐냐면 무한대거든. 무한대고요. 얘는 어떠한 값을 수렴해. 무한대분의 어떠한 값이 얼마에 가까이 가? 그냥 0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얼마? 오케이?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이야. 얘는 0. 오케이? 따라서 루트 0 더하기니까 1.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1 플러스 얘 뭐야? 마이너스 알파. 위에는 마이너스 3알파. 그놈이 얼마다? 4다. 오케이? 그 풀어주면 끝난 거예요. 자, 요거 여기로 넘기고요. 마이너스 3알파는 4 빼기 4알파. 요거 여기로 가니까 알파는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해갔죠?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잘 내요. 자, 101번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돼.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이런 형태들이 극한에서 연산에서 조금 너희들 시간을 뺏는 형태라서요. 진짜 잘. 근데 기본 틀은 좀 똑같아. 이게 아이디어들이 좀 묻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보면 봐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3에 대한 극한인데 자, 얘가요. x 플러스 3분의 위에가요. fx 빼기 x의 제곱 요 놈은 4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만족하고 또 gx가 있습니다. gx는요 뭐냐면요 fx 빼기 f-3이요. 오케이? 요게 요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고 여기 x의 제곱 빼기 9분의 위에가 fx 곱하기 gx 이 극한값이 얼마냐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좀 해석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 아는데 이놈의 값이요 우선은 요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명심해야 돼. 아까는 이런 형태가 좀 없어갖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형태인데 무조건입니다. 극한값 존재하죠. 4로. 그러면 필요 없어도 무조건 써놓고 봐야 돼요. 뭘 써? 여기다 했을 때 0분의 무슨 꼴 돼야 돼? 0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건이라도 무조건 찾아놔야 돼. 이거는 기본이야. 그럼 분자에다가도 마이너스 3 넣어줬더니 f-3 빼기 얼마?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봤자 굳이 이거는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f-3은 얼마다? 마이너스 9 이항에서 9다. 이렇게 꼭 찾아 놓으셔야 돼요. 필요 없어도. 근데 이 문제는 필요해요. 오케이? 야, 그리고 지금 하는 것 좀 잘 봐야 돼. 그리고 이게 항상 이 극한 문제에서는요. 뭐 어떤 극한값이 얼마다 하는 요 폼, 요 형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 폼이 4다. 이 폼이. 그러니까 fx 혼자는 뭔지 몰라 나도. 오케이? 그럼 이 폼이 4인데 자, 우리가 요거죠. 오케이? 그럼 요거니까요. gx는 그래도 친절하게 좀 주어져 있어. fx 빼기 f-3. 근데 잠깐만. f-3 아까 9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거 9로 바로 고쳐 놓으세요. 그래서 fx 빼기 9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봐 요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 요게 얼마냐는데 자, 리미트 x가 우선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요. 야, 그러면 봐봐. x의 제곱 빼기 9분의 fx 곱하기 뭐냐? gx인데요. gx 대신에 fx 빼기 9 요렇게 쓰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뭘 자꾸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냐면 이놈을 봐야 돼. 이놈. x 플러스 3분의 fx 빼기 x의 제곱은 4다. 이걸 이용해서 뭔가 요걸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줬는지 잘 봐. 먼저 좀 감이 안 와갖고 그냥 다 전개해 버릴게요. 오케이? 전개했더니 리미트 x가 우선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요. 그리고 나서 x의 제곱 빼기 9분의 오케이? 여기가 fx의
이게 전개하는 거니까 제곱 빼기 9fx 이렇게 되겠지. 어째?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가 있어. 자, 봐봐. 얘를 요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이. 이거 문제 좀 풀어봐야지 감이 옵니다. 요거. 자, x의 제곱 빼기 9. 자, 조놈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게, 요 놈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요런 모양에 대해서 일부가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잘 봐. 근데 이건 내가 써야지 아마 느낌 올 거야. 요거 f 제곱 x거든. 그리고 빼기 9fx거든. 우리 예전에 미분계수 문제 이런 거 풀 때 보면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들고 반대로 빼버렸지. 그런 형태로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모양을 만들 거야. 그러면 뒤에 누가 있어야 되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뭐 어마어마하진 않아. 봐봐. 여기 뭔가 이거 f제곱이 fx의 제곱이니까 fx니까 fx 이렇게 묶이면서 요거 남으면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면 되냐. 마이너스 x의 제곱 fx라고 하면 요거로 묶으면 저거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이놈이 있던 애야 없던 애야? 없던 애라.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플러스 x의 제곱 fx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 그전에 미분계수 형태야. 여기 따로 생각하고 여기를 따로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참 신기해. 리미트, 근데 이게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 극한 파트가 아니고 미분계수를 많이 하다 보면 느낌이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fx로 묶으니까 요 파트를 fx로 묶고, 그러면 얘가 fx 빼기 x의 제곱이 되고, 뒤 파트도 fx로 묶인다? 뒤 파트도. 플러스 fx로 묶으니까, 또 여기가 x의 제곱 빼기 9가 되면서 분모의 x의 제곱 빼기 9예요. 이 분모를 요렇게 러브를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끝났어요.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면서 x의 제곱 빼기 9분의 잠깐만 요거 x 여기는 여기다 먹일 때 요거 인수분해 좀 할게요. 왜냐면 여기 x 플러스 3이라서요. 그럼 여기가 x 빼기 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하면서 그대로 쓸 거야. fx 빼기 x의 제곱. 뒤에는요, 다행스럽게 x의 제곱 빼기 그거 똑같죠. 약분되면서 그냥 fx로 떨궈져 버립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끝난 거야. 뭐가 끝났어? 요렇게죠, 요렇게. 오케이? 그놈이 얼마예요? 아까 4였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 넣어도요, 하자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거 끝까지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3 넣어서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이 f 마이너스, 근데 아까 f 마이너스 3 아까 9 해놨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뒤에는 4, 여기도 f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요거, 아까 f 마이너스 3이 얼마? 9였죠? 9? 오케이. 얘도 9요. 응? 그래서 약분을 좀 해보니까요. 요거 2 되고요. 요거 3인데 요거 약분까지 돼서 3.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마이너스 살아있다잉. 그래서 마이너스 6이고요. 뒤에는 9라서요. 요거 9라서 얼마 더하면 3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이해갔죠? 오케이.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야 돼. 근데 미분계수 파트를 많이 했으면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자, 요런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 극한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미분 파트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 원입니다, 원. 근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정보를 좀 잘 봐야 돼. 어디에다 딱 포인트를 줄쳐야 되냐면 2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 P에서요. 점 P와 원점 O를 지나며 여기 줄쳐야 돼. 원점 O를 지나며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 C예요. 야, 그러니까 이 원, 요 원이 주인공이야. 이 원이 원점을 지나면서 중심은 Y축 위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야, 내가 근데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굳이 요거를 그냥 우리 어릴 때 원방을 좀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x의 제곱하고 y 빼기 얼마의 제곱은 또 요 길이가 요거랑 똑같죠. 얼마의 제곱. 요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근데 요거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렇게 돼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다 또 한번 줄을 하나 더 쳐야 돼요. 이거 점 P 요 P예요. 요 P. 실제 요 P입니다. 요 점 P가요.
줄 쳐야 돼. 점 P가 Y는 2분의 X의 그래프를 따라서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굳이 내가 좀 표현을 해주면 P가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한없이 원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절대 겁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편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에 Y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들어. 얘가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죠. P가. 그러면 봐봐. 그럼 주인공이 얘인데 얘 좌표로서는 X는 0이니까 Y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Y라고 둘게요. 오케이? 야, 그럼 얘가 한없이 가까이질 때 요 C가 얼마에 가까이 가냐? 어떠한 값에. 그 얼마라는 것은 Y가 되겠지. X는 당연히 0이니까. 야, 그러면 이 지금 말한 표현을 얘를 그대로 식으로 써볼게요. 오케이? 야, 그런데 봐봐. P라는 점이 이 생각을 너희들이 지금은 좀 어려운데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 P에 Y좌표는 볼 필요 없고 X좌표만 봐봐. X좌표를 그냥 X라 둘게요. 왜냐하면 요거 위의 점이니까. 야, 그러면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표현은 결국 뭐니? X가 얼마에 가까이 가는 거야?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는 뭐냐면 X가 한없이 0에 가까이 갈 때 문제가 뭐였니?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Y의 좌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쓸게. 점 C는 C의 Y좌표, C의 Y의 좌표가 얼마에 가까이 가냐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C의 Y좌표는 그냥 Y라 썼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써보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Y는 얼마에 가까이 가냐. 근데 이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연산 못하지? 왜냐면 변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Y를 X로 바꾸던가 X를 Y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야, 근데 잘 봐. 얘 가만히 쳐다보니까 뭔가 정보가 있지 않니? 이런 거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니네가 좀 이게 한계점이야. 이게 도형을 집중적으로 못해요. 요렇게 단원마다 좀 나올 때마다 찌끔찌끔 해갖고 그 실력을 늘려야 되거든. 원이 나오면요, 원이랑 뭐 요런 관계 혹은 원이 나오고 이렇게 접하는 관계 나오잖아. 항상이야. 항상. 필요 없어도 꼭 체크. 중심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점 체크해야 돼요. 접하면요, 접점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요걸 무조건 연장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반지름이지. 이것도 반지름이지. 여기도 이렇게 하면 요거 반지름이지. 특히 접하는 관계에서는 우리 김태호 학생이 하품을 쫙 하면서요, 직각이죠. 이런 거 꼭 체크해 줘야 돼. 필요 없어도. 그래갖고 여기서 막 뭔가를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표현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잘 봐. 그럼 여기서는요, 보면요, 중심이 요거거든요. 여기가 이 참수랑 만나는 교점이고 얘도 교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요거 체크해놨지.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우선은 선을 그어놔. 그럼 선을 그어놓으면 봐봐. 물리적 개념으로다가 이 길이는 뭐니? Y좌표죠. 근데 이것뿐이 Y좌표 아니야. 이것도 Y좌표, 이것도 Y죠. 이 길이도 Y죠.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이 길이, 왜냐면 이 길이나 둘 다 뭐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이해 갔지?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봐요. 야, 그러면 P라는 점은요, 요거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럼 P라는 점은 내가 요렇게만 썼지만 P는 실제는 뭐야? X, C 그대로 쓸게. 2분의 1 X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C라는 요 좌표는 0, Y가 되는 거고요. 이해 갔죠?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 봐봐. P 좌표가 요거고요. C라는 것이 요거야. 자, 중요한 거는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야, 그러면 봐봐. 이 길이가 Y고요. 이 길이는 0, Y고 요거 P가 X, 2분의 1 X의 제곱이지 뭔가 관계식을 세울 수 있지 않아? 내 굳이 여기다 잠깐만 요거 원점 5거든요. 굳이 쓰면요. OC는요. 뭐랑 같다? CP랑 같다. 오케이? 관계식이 세워지지. 그러면서 여기서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Y를 X로 바꾸던가 X로 Y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X로 Y로 바꾸는 관계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야, 그러면 바로 할게요. OC의 길이는 Y고요. 근데 잠깐만 이거 어차피 이것도 점과 점의 거리 공식 쓸 거라고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 점과 점의 거리 공식은 무조건 루트 나오니까 제곱해서 없애버려요. 양변 제곱할 때 식의 변화 없으니까. 그러면 좌변은 Y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요. 요거랑 요거의 거리입니다. 그럼 X좌표 편차의 제곱, X의 제곱. Y좌표 편차의 제곱인데 Y 빼기 2분의 1 X의 제곱. 네, 요렇게. 오케이? 근데 전개 보면 이게 정리가 좀 이뻐진다?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요. 요거 제곱해주면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Y, X의 좀 선생님이 암산으로 할게.
4분의 1 x의 4승 되겠지. 오케이? 그랬더니 뭐가 사라지니? y의 제곱이 사라지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도 x제곱으로 하나씩 나눠지면서 y 넘기면 돼요. 잠깐만 그냥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거 없어졌지? 0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x의 제곱으로 나눠갖고요. 0은 1 빼기 y 플러스 4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y는 나오죠. y는 1 플러스 얼마? 4분의 1 x의 제곱으로다가 표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극한연산은 이거는 옛날 문제라서 존나 쉬워요. 때려 넣어요 그냥.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가죠? 1 플러스 4분의 1 x의 제곱. 0 넣어도 하자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 돼버려? 그냥 1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예.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몇 번 해보면요. 3학년들 푸는 문제도 되게 어렵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부터 연습을 해야 돼. 자, 똑같이 110번도 한번 볼게. 110번. 자, 볼게요. 야, 요 그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원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겹쳐 있는 것도 아까 원리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또 잘 읽어야 돼. 문제가 뭐냐면요. 자, 봐. 여기서 내가 모두 다 표현을 안 했는데, 보조선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자, 보시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5가 있어요. 자, 여기가 요건데, 요 원이 큰 원 있죠. 요게 5입니다. 요게 반지름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한 점 A가 있다. 근데 이게 여기가 A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A를 중심으로 하고,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존나 헷갈려요. 요거 지름인데, 여기 끄트머리 있지. 지름의 끝점 하나를 작은 원의 중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작은 원의 중심이야. 오케이?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반지름이 그러니까 요 작은 원 있죠. 요 6개. 요때 반지름은 미지수 R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R이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0이랑 6, 4입니다. 이거인 원이요. 만나는 두 점을 PQ 요거랑 요 점이죠. PQ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Q라고 하고 원호의 지름 AB와 만나는 점을 또 R이라고 하자. 뭐야 이거? AB에 요거 요 지름이랑 만나는 거 요 작은 원이 만나는 요 점을 R이라고 합니다. R.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사각형이에요. 누구냐면 APRQ 요 안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렇게 되는 거. 오케이? 요 사각형의 넓이를 APRQ 이거의 넓이를 SR 요렇게 표현하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 리미트의 자 R이요 6에 대한 자극한으로 갔을 때 루트 6 빼기 R분의 SR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자꾸 포인트를 봐야 돼요. 결론은 이 문제는 사실 아마 극한연산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느낌에 여기가 R에 대한 식, 요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이 필요하지. 그치? 그리고 미안하지만 도형 부분은 중학교 때 너희들이 중1 때부터 내 알기로는 중3 때까지 2학기가 다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은 교과정 해왔으면 아주 기본적인 익숙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하나 사각형의 넓이를 우선은 너희들 찾을 때 느낌이 원이랑 두 원이 만나니까요. 사실은 사각형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요렇게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라는 것은 굳이 이걸 일일이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삼각형의 몇 배 하면 된다? 2배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가야 돼. 그거를 왜 그래요 하면 얘기가 우리 영원히 이제 이 한 문제 갖고 이제 고3 때까지 가는 거야. 이해가지?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이제.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만 뭔가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또 관계식이 필요하다. 자,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삼각형의 넓이 알고 있는 공식이 사실은 1학기 과정 때문에 두 개가 돼버렸어요. 2분의 1 AB sin θ 있는데 그 각은 아니겠지? 그러면 2분의 1 밑면 곱하기 높이일 뿐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근데 뭐 높이는 그래 밑면 이렇게 볼 거고 높이 이렇게 볼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 이거 어떻게 가느냐? 자, 먼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무조건 필요 없어도 보조적으로 해줘야 될 건 있어요. 뭐가 있냐? 우선은 볼게요. 내가 아까 뭐랬어? 교점이지. 체크해 주랬어요. 중심이지.
체크해 주랬어. 근데 여기는 이미 체크가 돼 있고요. 요거는 체크 안 돼 있죠. 요거 이렇게 체크해 줘야죠. 이 길이는 얼마? 이 길이는 3이죠. 이게 도형이 참 재밌는 게 이게 막 보면요. 막 보여요. 어느 순간인가.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내가 안 써놨는데 지금 변수 R로 표현해야 되거든. 자, 그럼 이 R이 뭐냐면요. 이거죠.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중심으로부터 요게 반지름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R이지. 그치? 그렇잖아? 이해가 안 갔어요. 오케이? 야, 그리고 나서 잘 봐. 아,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뭐가 좀 아직 좀 부족해.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이 문제 그래서 꼭 우리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이거 넓이를 요걸 할 건데, 이거는, 야, 그럼 밑면은 됐어. 뭐만 알면 돼. 높이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럼 높이 모르니까 우선 체크 좀 해보자. 요렇게 되는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R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볼까? 이거 높이를 내가 우선 H라고 쓸게 우선 H. 에? 야,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게 그림이 겹쳐서 안 보이는 놈이 있어요. 누구 있냐면 요거. 이게 3이지. 그러면 봐봐.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다른 소리 해야 되겠다. 이서부터 여기도 얼마예요? 3이죠? 그쵸? 그렇잖아. 여기도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야, 요거 길이는 얼마니? 요거 길이는 3에서 R 뺀 거지? 3 빼기 R. 오케이? 이해가 안 갔어? 오케이? 야, 그리고 나서 잘 봐봐. 나는 지금 요 H라는 거를 R로만 표현하면 게임은 끝나요. 근데 보니까 뭐가 좀 살짝 보면 보일 것 같아. 뭐가 보여? 근데 이거 처리 쉽지 않습니다. 예? 요거를 내가 그냥 설명을 좀, 요거는 내가 좀 친절하게 하려고 내 한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좀 뜯어서 낼게. 그래야지 그림이 크게 보이면서 좀 잘 보일 거야. 요렇게 되고, 요 좀 길다랗게 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R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3이에요. 도형 이런 애들은 좀 크게 그려봐야 돼. 여기도 3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만 그랬어. 요런 거나 요런 거는 지금 안 했어요. 요런 거나 요런 거 안 했어. 왜냐면 보조적으로 하려고. 근데 이렇게 해주면 직각으로 볼 수 있죠. 그쵸? 자, 잠깐만. 내가 여기를 몰라.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너무 작아서 내가 따로 여기를 몰라, 여기를. 그치? 여기를 그래서 내가 그냥 A라고 쓸게요. A. 오케이? 근데 여기가 A면요. 어디도 A니? 여기가 A면요. 여기도 A지, 여기도. 그치? 여기도 A지. 그치? 근데 잠깐만. 그러면 사실은 요것도 A인데요. 여기가 3이었잖아. 어떻게 갈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을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디를 표현하는 게 포인트냐면 여기를 뭐라 표현하면 되냐? 여기를. 그렇지. 봐봐. 이렇게가 얼마니? 3이었지? 지금 내가 요렇게지? 그렇잖아? 여기 뭐가? 그렇지. 3-1을 쓰는 야, 그러면서 잘 들어. 여기서. 내가 지금 요 높이를 표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렇게 해볼게요. 끝. 이 삼각형 입장에서야 피타 쓰면 되지? 이거의 제곱은 H의 제곱은 자, 요거 R의 제곱에다가 뭘 빼는 거야? A의 제곱을 빼는 거죠. 오케이? 자, 요 삼각형 입장에서 H의 제곱은 오케이? 3의 제곱인 9에다가 빼기 누구의 제곱 빼면 돼요? 3 빼기 A를 빼면 되죠. 3 빼기 A의 제곱을. 근데 우선 간접적으로 A부터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 같잖아. H제곱, H제곱. 그러면 요거 써보니까 R제곱 빼기 A의 제곱은. 요거 좀 전개 좀 할까? 근데 미안. 요거 암산 살짝만 할게. 9니까요, 없어지지. 그러면서 살아있는 게 뭐냐? 6A가 되고요. 그리고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뭐냐 이거? A제곱 날라가 버리지? 그치? 그래서 A라는 게 뭐가 된다? 6분의 R제곱 된다. 끝났네. 왜 끝났느냐? H를 R로 표현할 수 있어. 있지? 왜냐면 A가 바로 6분의 R의 제곱이기 때문에 또다시 피타 써서 H,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이해갔죠? 그래서 H의 제곱은 요거 R제곱에다가 빼기. 숫자가 좀 더럽네요. 결국 요거 A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36분의 R의 4승이요. 오케이? 따라서 H라는 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없애버리고요. R제곱 빼기 36분의 R의 4승.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야. 뭐가 끝나? 야, SR로 우선 찾아놓자, 식을.
자, SR이라는 식은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아까 밑면을 R로 잡으면 되죠. 저 첫 번째 그림 보면 R 곱하기. 자, 그리고 높이가 요거죠. 그냥 루트 R의 제곱 빼기 36의 R의 4승. 야, 근데 극한 계산은 너무 겁먹지 마. 생각보다 오히려 널널할 수도 있어요. 요거 그냥 바로 한꺼번에 써버릴게. 자, 루트 여기가 뭐가냐면 6 빼기 R이요. 오케이? 야, 근데 요거 겁먹지 말라 그랬지. 요거 최대한 내보낼 수 있는 대로 내보내보자. 오케이? 야, 어떻게 내보내냐면 요렇게 할게요. 리미트. 얘 좀 제대로 쓸게 그냥. R이요 6에 대한 자극하는. 이거 자극한 것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루트 6 빼기 R이고요. 요거 2는 분모로 내려놓고요. 안 내려도 되는데요. R이고요. 요거 보니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얼마로 내보낼 거냐면 R제곱, R4승이니까 R제곱 내보낼 거고 R 하나 내보낼 거고요. 오케이? 36분의니까 36분의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36이 제곱이니까. 그럼 뭘로 나가? 6분의로 나가지. 그래서 루트 안에가 좀 바뀌는데 뭘로 바뀌느냐? 36 빼기 뭐요? R제곱으로 바뀌겠지. 그치? 아니면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해봐. 6분의 R을 여기다 넣어봐. 그치? 그러면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쵸? 그랬더니 또 요 부분 한 템포만 더 정리할게. 자, 리미트 R이 6에 대한 자극한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요거 번문수 처리해 놓을까 그냥? 2, 12 루트 6 빼기 R이고요. R 제곱인데 요게요 또 합차로다가 6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이니까 여기 6 빼기 R 6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랬더니 야 끝났어. 6을 넣었을 때 0되는 요 놈이요. 루트 있잖아. 루트 쪼개도 되고 요대로 해도 되고요. 요거 약분되죠. 0되는 인수가. 그리고 나서 6 넣어도 하자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오케이?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분모는 10이고요. 6의 제곱이고요. 여기다 6 넣었더니 루트 12가 되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요거 6 하나 나오고요. 6 곱하기 6인데 요거 4이니까 2 나가니까 12가 다 약분돼 버리지. 그치? 그래서 6 얼마? 루트 2라고 해주면 되겠네. 6 루트 3 해주면 되겠네. 이해갔죠? 오케이. 자, 요쪽은 어렵지만 요 정도까지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요 문제도 좀 잘 보시고 요거 별표 2개 채워놓으세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2에서 2인 함수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그런데 이거인 함수 fx 그래프가 0부터 2가 그러니까 0부터 2밖에 그래프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쪽은 없어요, 아직. 그리고 정역에 속한 x에 대해서요. 요 이제 또 오랜만에 f-x는 마이너스 fx다. 자, 이거 성립할 때 리미트 x가 얼마에 가까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오곡한 fx 또 플러스 리미트 x가 2에 대한 자극한 fx 극각값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오랜만에 또 보죠.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고2 정도 되면 이런 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요거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뭐라고? 뭐, 안 들려, 뭐? 오케이. 그거라도 해. 기함수죠? 자, 보시면요. 자,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자. 기함수가 뭐예요? 얘기해버렸지. 원점 대칭.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원점 대칭. 오케이?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근데 내가 혹시 지금 요 단어는 아니지만 미리 좀 해놓을게요. 야, 이게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면 원점 대칭이고 이 딱 요거 요 기호, 요 표현, 요거 원점 대칭. 사실 이 문제는 요거까지만 알면 되거든. 근데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얘를 미분을 하면 무슨 함수가 되냐면 요거 미분을 실제 해보면 합성함수라서요. 요거 마이너스 속미분에서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요거 상쇄되니까 fx 이렇게 되면서 프라임 x 되면서 기함수는 미분한 무슨 원수? 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는 뭐 대칭? y축 대칭. 다 기억났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다 알아놓고 원래 하나 더 기함수일 때요. 기함수면요.
일반 다항함수의 뭐야? 지수가 모두 뭘로? 홀수로 구성되고요. 상수항은 아예 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트로 쫙쫙쫙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럼 볼게요, 바로. 이게 이 정보가 되는 순간, 봐봐. 이게 원점 대칭이지. 그럼 실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뭐 이거 식 자체로 하지 말고요. 실제 그려. 그림도 어렵진 않아요. 원점에 대한 그리고 이거 색칠된 거 잘 보세요. 여기 색칠이고 여기 빵꾸빵꾸고 여기 색칠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대칭 구조 할 때요. 내가 예전에 한번 요령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로 많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런 특징적인 점들 있지. 이거를 대칭을 시켜놓고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지? 요 점은 원점 대칭은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요 중간이 다 연결돼서 이렇게 가주면 돼요. 오케이? 자, 요 점은 어디로 가겠어? 요로 가겠죠. 요로. 빵꾸점. 오케이? 요 점은 또 어디로 가겠어? 저기로 가겠지. 요로. 마이너스 2, 2로. 그 요 중간 요 선이 생기겠지. 그치? 근데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몰라서요. 요 2는 어디로 가겠어? 원점 대칭. 요로 가겠죠.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고일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쵸? 대칭 평행이동 얘기할 때요. 요 정도까지 해주면 이제 원점 대칭으로다가 요 부분이 완성이 됐어. 끝났어. 자, 바로 볼게요. 바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마이너스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의 우측에 접근하는 거고 함수 그래프 여기로 따라가겠네. 보라색 선으로다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자, 2에 대한 자극한이죠? 2에 대한 자극한, 2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겠지. 얼마에 가까이가?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가겠지. 두 놈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해주면 됩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고 잠깐 쉬운 문제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112번 볼게요. 이게, 자, 요거 112번. 아마 특히 요런 문제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아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돼. 우선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 네, 천천히 할 때가 잘 보세요. 네.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 줄을 미안한데 길게 쳐야 돼. fx라는 새로운 함수는 뭐냐면 x보다 작은 무슨 수?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입니다. 소수의 개수를 fx에서 잡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얘가 있어요. 내가 그거 하면서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뭐 그래프 이런 그래프인데 그냥 그래프 개념이 아니고 어떤 뭐 x가 지정이 되겠지. 그럼 그것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의 개수예요. 좀 이따 봐봐. 아마 이해 드는 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gx라는 함수가 있어. gx는 우리 많이 다루고 있는 쪼개진 함수지. fx랑 fx분의 1인데 fx는 어느 때 fx를 쓰는 거냐면 x고 이 fx보다 x가 클 때. 벌써 어렵죠? 그럼 반대겠죠, 여기는. 이 fx가 더 크거나 같을 때 요거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아무런 느낌이 안 와. 어떤 느낌이 오나? 아, 넘어가자. 그쵸? 팩트잖아. 그리고 아무 느낌이 안 오죠. 그리고 나서 봐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봐. 그러니까 요런 게 항상 주어져. 이런 어떤 뭐랄까 새로운 함수 주어질 때 f2분의 7은 2이고 이게 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2분의 7보다는 2f2분의 7이 이거 임으로 따라서 요거랑 요거 이어서 잘 봐야 돼요. g 2분의 7은 얼마냐면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를 내가 바로 설명해 줄 거니까 천천히 잘 봐. 그리고 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야. 리미트에 x가 8에 대한 우극한 하고 gx. 그러니까 이 gx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8에 대한 우극한이라 또 하나 리미트 x가 8에 대한 자극한 gx. 그러니까 요게 알파, 요게 베타. 맞죠?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 구하라는 거야. 하여튼 알파, 베타 구하고 얘기할게요. 자, 먼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면 잘 봐야 돼. 이게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f2분의 7이 2다. 야,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2분의 7이면 대충 얼마쯤 되니? 3.5죠? 뭐 3.xx 봐도 되고. 그럼 3. 봐봐. 여기 잘 돼요. 3.xx 3.5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니까 1, 2, 3이 있을 건데 여기서의 소수의 개수지. 소수 몇 개? 2, 3? 그렇죠? 그래서 몇 개? 그래서 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싼 거서. 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걸 해석하는 거야. x가 2분의 7이 된 거야. x.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잠깐만 3.5죠 실제. 그리고 요거 f 2분의 7은 얼마였어요? 아까 2였지. 2. 그럼 2 곱하기 2 하면 4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크지. 그치? 뒤에 놈이 2 곱하기 fx가 크거나 같으면 이걸 따르라며. 이 놈은 뭐였어요? f 어떤 그 x의 값에 대해서 역수지. 이게 2였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가 싼 거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머리가 어떻게 했어?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터져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는 거야. 끝났어. 만약 이게 감이 어느 정도 좀 왔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뭐 이런 거야. 아, 이 x가 우선 요 정도 자신감.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7이든, 뭐 3분의 8이든, 아니면 뭐 5든, 6이든,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요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지. 그렇잖아. 아니, 그렇잖아. 왜냐면 내가 fx를 완벽히 뭐 그래프로 멋지게 표현을 못하고 gx도 멋지게 표현 못하더라도 특정한 값 주어지면 처리는 할 수 있잖아. 졸린 거야? 아니지. 눈은 자꾸 깜빡이었어요. 안 돼요. 존나 중요한 건데. 그럼 잘 봐. 왜 그러냐면 다행이야. 8에 대한 오곡한이랑 8에 대한 자극한만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8에 대한 오곡한 자극한에 대한 처리만 하면 돼요. 딱 요 과정으로 가라고요. 해볼게요. 근데 표현이 정석적인 표현은 아니야. 극한을 써야 되는데 내가 그냥 좀 야매적으로 쓸게. 에이?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봐요. 내가 어떻게 거냐면 우선 8에 대한 오곡한. 근데 이게 봐봐요. 이 G가요. 요걸 따른지 모르겠더니 요 단계를 가는 거야. 자, 잠깐만. X가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쓸게요. 8에 대한 오곡한이에요. 자, 그럼 대충 뭐로 생각하면 돼? 8.x로 생각하라고. 8.x. 오케이? 야, 그러면 봐라. 우선은 F라는 값에 대해서 8에 대한 오곡한을 볼게. 8.x. 1이 아니다. 8.x. 8보다 좀 큰 거야. 8.xx로 생각하라고. 그럼 8.xx면요. 8보다 작은 자수 1, 2, 3, 4, 5, 6, 7, 8이 있지. 거기서 소수의 개수죠. 그게 F. 그치? 그럼 소수는 2, 3, 5, 7 몇 개? 아, 쓸게. 요 안에 자연수가요. 8.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가 1, 2, 3, 4, 5, 6, 7, 8까지 있는 거지. 그치? 여기서 소수 몇 개? 2, 3, 5, 7 몇 개? 4개. 오케이? 4. 오케이? 야, 그럼 요걸 갖고 그 다음 요거로 가는 거야. x가 8에 대한 오곡한이야. 8에 대한 오곡한. 그러니까 요 8 오곡한 이렇게 쓸게. x. 얘가 2 곱하기 f 8에 대한 오곡한. 오케이? 잠깐만. 얘는 얼마니? 얘는. 얘가 4잖아. 곱하니까 얼마? 8이지. 정확히 8이야. 근데 얘는 8에 대한 오곡한. 8보다 좀 큰 거지. 누가 커? 얘가 큰 거지. 그치? 부등호가 왼쪽으로 x가 큰 거면 위의식을 따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g 굳이 8에 대한 오곡한. 실제 이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8에 대한 오곡한의 값은요. 뭐랑 같은 거야? f 8에 대한 오곡한과 같은 거지. 그렇잖아. 위에 거 따르는 거니까. 그치? 8에 대한 오곡한 아까 구해놨지? 얼마였어요? 아까? 4죠. 4. 그래서 알파가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뭐 엄청난 건 아니라니까. 왜냐면 이게 해석이 문제야. 해석. 야, 그럼 이제 요거 또 해보자. x가 8에 대한 자극한이야. 야, 머릿속에 뭐라 생각하면 돼? 7.xx. 8보다 좀 작은 거. 그럼 또 똑같은 과정으로 가라고. 자극한이면. 야, 7.xx야. 7.x, 7점. 꼭 다를 필요 없어요. 1, 2, 3, 4부터 7까지입니다. 7까지 자연수. 그 안에 그 소수 몇 개? 똑같아요. 4개죠. 요 4개입니다. 그냥. 오케이? 야, 그러면 또 봐봐. 8에 대한 자극, 왜 자꾸 1을 쓰냐? 8에 대한 자극한이랑 2f 8에 대한 자극한. 아이고, 왜, 자꾸 이게 있었구나. 누가 커? 자, 저거 또 판단. 자, 봐. 얘는 4지. 곱했더니 얼마? 8이지.
정기 8. 얘는 8보다 좀 작지? 누가 커? 누가 커? 얘가 크지? 오른쪽이 크지? 오른쪽이 클 때 G에 대한 8에 대한 자극하는 아까 뭐라 그래서 오른쪽이 크면 요걸 따른다니까. 역수. 그러니까 요놈의 역수 굳이 쓰면 F8에 대한 자극한 분의 1. 자, 8에 대한 자극 4였으니까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 끝난 거야. 아,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얼마? 얘가 4고요. 아, 얘는 얼마? 얘가 4분의 1이고요. 오케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끝났습니다. 베타분의 알파예요. 베타분의 알파. 따라서 4분의 1분의 4니까요. 얼마? 답은 16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좀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잘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아니긴 하더라도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 113번 다음 시간에 완벽히 풀 거고요. 요 그래프 그리는 것 때문에 좀 그거라도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풀게. 자, 1, 2, 3번 잘 보세요. 네. 자, 함수가 fx랑 gx가 둘 다 나오거든요. 자, fx. 자, 얘가요,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1 절대값 플러스 1. 자, gx는 마이너스하고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1 절대값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점 P를 지나고요. 뭐 이거인즉슨, 야, 밑에 얘기는 좀 안 할게요. 오케이? 지금은 요거만 그리는 거 볼게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니네가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뒤에 거를 뭘 하고 뭐 자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야, 볼게. 잘 봐.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좀 단 몇 초라도, 한 3초라도 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쳐다볼 좀 필요성이 있어. 왜 그러냐면, 묵도 떼고 막 도전해봤자, 어떤 힌트, 요즘은 트렌드가 그래. 문제가 그 수능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15번 이후 문항들이 보면 엄청 어려운 것들은 조건들을 좀 이런 말 좀 그런데 성격이 그 꼼꼼한 새끼들이 있어. 차분하면서 거의 사이코패스적인 새끼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잘 풀어. 왜냐면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막 마치 이렇게 막 던져주시 막 몇 개를 주어. 근데 그것들을 막 거지같이 다 주워갖고요. 하나하나 그거 갖고 이제 문제 풀어는 거야. 오케이? 막 숨어있어. 그리고 식이 많이 어려졌고요. 자, 봐봐.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에서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잠깐 봐봐. 이놈이랑 이놈 뭔가 특징 있지 않니? 어떤 특징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 어떤 특징 보이지? 보이진 않고 들리기만 해? 찍찍찍찍 쥐소리? 뭐 보이지 않아? 지금 표정이 안 보이는데 왜 얘기야? 아, 준호야, 보이지? 태호가, 보이지? 시발. Y축 되지. 아닌데. 안타깝다. 내가 보다 아니야. 근데 민규이가 생각보다 감각이 근데 칭찬하면 안 돼. 꼭 칭찬하면 꼭 다음에 꼭 엉망진창. 잠깐만. 봐봐. 우선은 내가 보니까 요 식에다 모으면 이거 그대로 되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다 곱하면 이렇게 그대로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 식에서요. 이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좀 표현이 어려워. 원래 정확히는 y에다가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개념이니까 여기다 y에다 마이너스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다른 그린 게 아니고 요걸 딱 그리고 나서 식을 보니까 요거 마이너스 양변에 요 우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요거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x축 대칭이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너희들은 먼저 이거만 그리면 되겠구나 그려놓고 x축 대칭 그래프 그리면 되겠구나 이게 이해돼야 된다 이거. 이해갔지? 그리고 이거는 또 봐봐 이제는 또 요거 한번 좀 빨리 그려야 된다고. 오케이? 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생각을 해봐. 방금 우리 그러니까 초반에 했던 문제 이거를요 이거 없으면요 이거는 빨리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있지.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도 다 능수능란해 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잠깐만 살짝만 그릴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했잖아. 얘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형태. 이거 없는 상태다. 거기에서요 요거 통절대값 fx니까 x축 아래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접어 올라간 거지. 근데 이놈이
이놈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X축에 붙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요 놈인데 요거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고1 때 Y 대신에 Y 빼기를 한 거니까 Y축의 방향을 얼마큼 평이동한 거야? 플러스 1만큼 평이동한 거지. 아,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요렇게 돼 있잖아, Y축이. 그럼 요거를 그대로 1만큼 평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누구야? 얘라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 보고 그래프를 좀 빠른 속도로다가 요 정도까지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특징적인 점은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고요. 아까 요거는 아까 그렸던 거라서요.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 1만큼 올라간 거야, 1만큼. 오케이? 1만큼 올라간 상태로다가 어떤 형태? 요게 고대 1만큼 올라갔으니까 형태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형태란 말이야. 이게 누구야? 이게 fx라고. 오케이? 근데 이놈을 어떻게 해서 gx? y축 대칭. 미안. x축 대칭.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해가 쌍 갔어. 이것까지 빨리 돼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줘. 거꾸로는 그럴 수 있지. 내 거 아니야. 이게 gx야, gx.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잡아주면 좋고, 야, 여기는 얼마겠어요? 2이겠죠. 그렇잖아. 아니면 여기다 넣어봐도 돼. 2 나오잖아. 여긴 또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 정도까지 해놓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P라는 점이 마이너스 3,0 한 요쯤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직선을 그리면서 교점의 관계로 표현한 어떤 함수식을 찾아갖고 그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요거 6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해갔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요거는 내가 미리 그려놓고 바로 할게. 알겠죠? 오케이.